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의 여러 개발 사업들이 암초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소송 제기가 잇따르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거나 새로운 사업 구상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행정력 낭비는 물론 광주시 행정의 신뢰도 역시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자입니다. 139만여 제곱미터의 한류 문화복합단지 조성과 함께 8,000세대 아파트 건설이 추진됐던 광주 평동 중공업 지역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6월 사업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이유로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결렬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사업자의 지위는 유지됐습니다. 사업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광주시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항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집행정지가 그대로 인용이 돼서 한다 하면 이게 우선 협상자 지위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저희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차례 사업자를 선정하고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사업비와 보증금 규모를 둘러싸고 사업자와 결별을 예고했지만 이 역시 소송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고분양가와 사업자 특혜 등 논란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중앙공원 1지구 특례 사업도 사업 추진이 순탄치는 않습니다. 사업자 간 소송에 광주시를 상대로 한 소송 결과에 따라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 계획에 큰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발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 설정도 좀 부족해 보이고요. 논란의 여지 없이 계획이나 또 공모 절차 등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좀 부족한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선 7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개발 사업이 터덕거리고 있어 광주시가 떨어진 행정의 신뢰도를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네,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많은 분들이 교통카드로 계산을 하고 계신데요. 이 교통카드 도입 초기에는 미리 금액을 충전한 뒤 사용하는 선불형 카드가 주로 이용됐습니다. 하지만 점차 사용이 줄면서 이 미사용 충전 선수금이 7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돼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4년 광주에 처음 도입된 선불형 교통카드입니다. 후불형 교통카드와 간편결제 활성화로 10년 전부터 사용이 크게 줄었습니다. 미사용 잔액은 교통카드 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언제든지 환불받을 수 있지만 지난해 기준 장기 미사용 충전 선수금은 70억 원을 넘었고 이 가운데 20억 원은 10년 넘게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불 교통카드 한 10년 전쯤에는 썼던 것 같은데 그때는 충전하고 썼었죠. 근데 얼마 남았는지 어디 있는지 이게 기억도 안 나요. 지난 4월 광주시의회에서 미사용 선수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광주시는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안내하고 충전한 지 5년이 넘은 51억 원에 대해서는 활용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년 가까이 지났어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안내나 홍보 활동은 한 차례도 없었고 활용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4월부터 우리 교통카드사하고 한 4회에 걸쳐 선수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교통카드사에서 법적인 검토 후에 이번 달까지 답장을 주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의 재산을 되돌려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광주시 행정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게 해야 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나머지 시민들의 재산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주시의 미흡한 행정이 시민들의 재산을 방치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 송정역 복합 환승센터 개발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의회 정무창 의원은 시정 질문에서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제3차 복합환승센터 사업계획에 광주 송정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용객 증가에 따른 환승시설 부족과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는 사업자와 부지 소유자와의 협의 지연으로 국가계획에서 제외됐다며 교통체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사 상생형 일자리 기업인 광주 글로벌모터스의 기술직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당초 목표로 내건 초봉 3,500만 원에 훨씬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의회 장현주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광주 글로벌모터스의 기술직 근로자들이 현재 받고 있는 연봉이 시급 1,500원 수준으로 3천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퇴사자가 30명 넘게 발생한 것은 이 같은 처우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시장은 지금은 사업 초기 단계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적정 임금 수준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서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 사업이 있습니다. 최근 사업 대상 선정을 둘러싸고 서류 위조 논란이 제기됐는데도 시교육청은 문제가 없다면서 사업을 강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단체의 고발과 언론 취재가 이어지자 시교육청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주성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사립유치원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공모에 참여해 지난 8월 사업 대상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일부 학부모가 잇따라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매입형 유치원 공모 사업의 필수 제출 서류였던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허위라는 겁니다. 제가 모르는데 제 서명이 교육청에 자료로 제출이 됐다는 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문제 제기를 그때 이제 한 거죠. 왜 그렇게 서명을 도용을 했냐.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당사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교육청은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사업을 계속 강행했습니다. 급기야 시민단체가 유치원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을 지난달 고발하는 상황까지 빚어졌습니다. 지속적인 학부모들의 민원과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항고해왔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와 이제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부모 등의 잇따른 반발과 언론 취재가 이어지자 매입형 유치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이 상태에서는 수사까지 이렇게 고발된 상태에서 중지 또는 중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잠재적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매입형 유치원 사업, 운영위원회가 열렸다는 유치원 설립자 측과 전혀 몰랐다는 학부모 등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교육청의 탁상 행정이 혼란과 혼선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여수 지역에서는 경도 해양관광단지 사업을 둘러싸고 사업자 측인 미래에셋이 지나치게 수익성만 추구한다는 비판 속에 지역 내 찬반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토론회를 열었지만 전라남도와 업체 측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아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도 해양관광단지 사업 찬반 갈등의 핵심은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사업자인 미래에셋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1,700여 세대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건축경관공동심의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고 현재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허가 승인만 남아 있습니다. 여수시 의회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이 당초 사업 취지와 달리 돈벌이를 위한 개발이라며 반발하는 상황. 이런 가운데 경도 해양관광단지 사업의 쟁점을 짚어보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지만 참석 제안을 받은 사업자 측과 전라남도 관계자 등은 불참해 반쪽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이 분양 장사를 통한 사업자 측 수익 사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리전스는 본인들 돈 10원 하나 투자하지 않고 개발할 수 있습니다. 땅 사고 기반시설 하고 나서 분양하면 분양되면 계속 들어올 건데요. 그래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그 종잣돈으로 해서 다시 경도 개발. 시민단체 역시 생활형 숙박시설 사업으로 관광개발이라는 사업 취지가 사라지게 된다면 공공개발에서 민간개발로 전환했던 문제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래에셋이 생활 숙박형 시설을 강조한다면 2017년도 전라남도가 미래에셋으로 넘겼던 공공개발을 민간개발로 넘기는 데 대한 철저한 법적 준비까지도 해야 된다. 시의회는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고 미래에셋은 사업 전면 재검토로 맞서면서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갈등은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광주시 북구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1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주 북구는 제13회 광주 비엔날레를 비롯해 전시관 외벽에서 펼쳐지는 미디어 파사드 공연 등 지역과 상생하는 공공 디자인 모델을 구축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주식회사 동성케미컬이 여수시민 채용 가점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여수 산단 내 지역인재 채용 확대 동참 기업이 15곳으로 늘었습니다. 여수시와 동성케미컬은 앞으로 양 기관의 상생 발전과 여수 지역 청년 실업 해소 그리고 인구 증가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구례군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빌린 농업기계의 세차와 반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기계 세차장을 설치했습니다. 농업기계 세차장은 140제곱미터 규모로 임대 농업기계를 쉽게 세차할 수 있는 고압 세척시설과 농업기계 세차에 따른 오염수를 정화할 수 있는 오폐수 정화시설을 갖췄습니다. 보성군이 전남광역치매센터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협조로 홀몸 어르신 가구 등 가스사고 고위험군 가정 50가구에 가스 자동 잠금 장치를 무료로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스 자동 잠금 장치 보급 사업은 고령화 사회 특징 가운데 하나인 기억력 감소에 의한 가스 사고 발생 등 각종 과열 사고 발생 증가에 따른 가스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2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앞서 확진자가 나온 광산구 소재 건설 현장과 관련해 중국인 6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광산구 소재 어린이집 교사 등을 포함해 모두 16명이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서는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등 무안을 중심으로 한 6개 시군에서 모두 7명이 확진됐습니다. 제1회 목포 문학박람회가 목포문학관 일대에서 시작됐습니다. 목포 평화광장에서 열린 개막식에서는 황지우 시인의 축사와 개막 선언, 인기 가수 하림의 노래 공연과 편지 낭송 등이 펼쳐졌습니다. 또 목포 문학관에서는 김우진 문학제 등의 행사가 열렸고 원도시민 목원동 골목길 문학관에서는 차범석 작가의 장녀 차혜영 씨와 문학인들의 가족 토크가 진행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광주 도심의 대표적 가을 축제인 충장축제의 개막이 다음 달 18일로 연기됐습니다. 광주 동구는 가을 축제를 연기해달라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권고에 따라 충장축제의 개막일을 다음 달 3일에서 1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구는 축제 기간을 닷새에서 나흘로 줄여서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11회 세계인권도시 포럼이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재난과 인권, 새로운 사회계약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50여 개 프로그램에 300여 명의 국내외 연사가 참여하며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이해하고 지역사회 재건에 대한 방법을 논의합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오는 10일 폐회식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됩니다. 광주 민족예술인단체 총연합 등 지역예술단체들은 광주시가 지역문화계와 예술인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지난 1일자로 공무원을 예술문화회관장에 임명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단체들은 예술문화회관장을 공무원이 맡으면 전문성이 부족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면서 문화예술관장을 개방형으로 공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오늘은 어느덧 가을의 5번째 절기 한로인데요. 시기상으로는 이슬이 찬 공기를 만나 서리로 변하기 직전이어야 하지만 광주 전남 지역은 아직 늦더위가 한창입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 광주가 27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고요. 아침에는 전남 해안 지역에, 오후에는 동부 내륙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다가오는 한글날 연휴 기간 동안에는 일요일에 비 예보 나와 있는데요. 새벽에 해안 지역부터 시작돼서 낮에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늦더위도 일요일까지 계속되다가 월요일에 큰 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해안 지역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일부 지역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담양과 화순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25도, 광양과 구례 27도로 평년 기온을 3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목포와 무안, 해남 등 전남 서부 지역은 대부분 27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도 한낮 기온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가끔 구름 많겠고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